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찡꿀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선관위 보니까요.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특히 경력자 채용 관련할지 인사 관련해서는 이게 선관위가 아니고 거의 범죄 집단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선관위의 어떤 부정, 부패, 비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부터 선관위가 아빠 찬스라는 논란이 휩싸였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걸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그 조직적으로 채용한 것 자체를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의 전통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최소 10명의 전원직 직원 자녀가 부정 채용됐고 이제 이렇게 부정 채용되면 이제 다른 사람 합격권 있던 사람들이 탈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감사원이 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거 정말 경악할 만한 내용입니다. 일단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선관위의 291차례의 어떤 경력 채용을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규정 위반이 무려 878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규정 위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현직 직원 32명에게 중징계하고 인사자료 통보 조치하라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선관위가 이렇게 조치하라고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의 자녀를 뽑기 위해서 면접위원회 평가표를 조작하고 자기들이 내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합격자 명단에 빠지니까 동료 직원이 이제 빠졌어요. 야근 중에 몰래 와가지고 엑셀 시트로 컴퓨터로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관위가 아니고 이건 범죄 집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감독해야 할 기관은 중앙선관위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투서 받고도 관련자를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도 특혜 채용 관련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과거 선관위가 경력 채용을 할 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렇게 감사 과정에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7일 날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런 범죄 집단을 옹호하는 그런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 감사원이 그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을 받던 광주 동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거관리위원회는 1992년도부터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되지 않고 가족을 특혜 채용한 것이 범죄가 아니라 이건 정당한 관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선관위 간부들 가족 채용 특혜 논란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조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거 정말 천태만상이에요. 선관위 고위직뿐만 아니라 지역선관위와 국장급 직원들도 다 채용할 때 자기 자녀를 다 청탁했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 어떤 동료 직원들의 특혜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경쟁 후보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키면서까지 이제 부정 채용에 가담한 내용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정말 경악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그 시군구에 일하는 공무원 자녀를 이제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하는 이제 경력 채용을 하잖아요. 그 자기 자녀들을 부정 채용하는 어떤 핵심 통로가 경력 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력 채용을 통해서 자녀들을 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이 예를 보니까 경남 선관위의 과장급 B 씨가 의령군에서 일하는 자녀가 선관위 이제 경력 채용에 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 동료에게 야 맞게 냈는지 한번 봐달라. 인사 담당자에게요. 그러면서 자녀의 지원서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는 면접 시험 마친 다음에 이 청탁한 자녀를 비롯한 5명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 리스트를 부하 직원에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받은 직원이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시험을 점수가 적혀 있는 걸 엑셀로 이제 점수가 쭉쭉 나오는데 이것까지 다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녀가 이제 채용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가로 뭘 줬냐면 벌꿀 2통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특혜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멀쩡한 합격자를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충북 선관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018년도에 단양군의 공무원 경력 채용 대상을 추천받았는데 만 37세라서 나이가 많다 하면서 추천을 받았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충북 선관위의 고위직 딸을 공고도 내지 않고 이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천 받았는데 이건 뭐 나이가 많다고 해놓고는 자녀를 이제 채용한 거죠. 또 경북 선관위를 보니까 한 계장급 직원이 2021년도에 경력 채용을 진행하면서 전직 선관위 직원의 자녀가 응시 요건을 이제 미달을 하니까 채용 대상 직급을 조정을 해요. 마음대로 갖고 합격시키고, 그리고 반대로 점수가 높은 경쟁자에 대해서는 당신은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채용할 수 없다, 이런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또 불합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부정 채용이 만연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중앙선관위가 투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채용과 관련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방치를 해버렸습니다. 2021년 9월에 경남 선관위 과장 자녀가 특혜 채용했다는 투서 접수했는데도 관련자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없다고 그냥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 됐건 시도선관위가 됐건 이 담당 직원들이 이제 업무용 메신저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냐면 간부들이 호심탐탐 자녀를 데려오려고 노리고 있다. 이거 법령을 어긴 거지만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거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자기 업무용 메시지로 공공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이 경력공채에 자기 딸을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비밀로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서로 막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불법의 이제 내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고위직, 그러니까 밑에 있는 뭐 6급 뭐 이런 경력직이 아니라 아주 고위직까지도 나눠먹게 한 겁니다. 그 선관위 이제 1급짜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1급짜리는 이제 상임위원이거든요. 이 임기도 자기들 멋대로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법에는 임기가 6년이거든요. 상임위원 임기가. 그리고 정년도 60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들끼리 내부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법 규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원의 임기, 상임위원 임기를 2년을 줄여버려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들 지명할 때는 정년이 60세인데 59세에 퇴직한다는 서약서도 받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랬을까? 임기를 줄여가지고, 임기가 줄이면 상임위원을 여러 명을 고위직을 맡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을 어기면서도 이제 편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회는 교수나 이제 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배제시켜버리고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선거 사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부 인사만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법도 고치고 뭐 규정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가지고 1급짜리를 막 4자리 만들어요. 그러면 원래 만들면 예산이 사실은 지급이 되잖아요. 월급을 줘야 하니까. 근데 이런 건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도 안 해요.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의 상황이 일어났는데 일단 헌재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사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국회는 선거로 뽑힌 사람들 국회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은 제보를 받아가지고 증거가 있어야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 내부에서 짬짬이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선관위 결정으로 더 폐쇄적인 집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농후해졌다 이렇게 봅니다.